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 이게 옷을 같이 썼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서 프린트를 바로 찍는 거하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가 가서 이걸 만들어 오고 그걸 다시 검수하고 하는 거를 직접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좋은 예가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뭐 외국의 어떤 특정 회사가 비밀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 금융회사에 가면 그게 들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많이 새어나가죠. 네. 근데 그 3D 프린터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보안이 돼서 하나도 외부로 나가지 않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또 하나는 이 로컬 모터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그게 로컬 모터스. 네, 이름이 로컬 모터스인데 뭐 하는지 짐작이 딱 됩니다. 7만 5천 불 정도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야, 그걸 그 중에 일부를 그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럴 경우 그런 건 어떻게 위키베이스에서 그런 오픈 소스 된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나요? 오픈 소스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 하버드 대학 출신 정보가 공개된 기술들 그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이 사람은 오픈 소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오픈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사람이니까 엔지니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사람들 모여라. 알렸군요.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보고 알아서 해라 하면은 뭐 엔진 만들던 사람은 엔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를 가지고 결국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D 프린터로 일부 사용해서 만들고. 그게 이른바 위키팩토링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이제 갑자기 유명해졌냐면 그거로도 유명해졌는데 공장 땅값 다 떨어지겠네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부에서 전투용 이동 차량을 만드는데 그 최단 실내 만들어 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3주 만에 제품을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고 전투용 장비를 전투용 이제 이동 차량, 집차 같은 거. 이쪽 자동차 만들잖아요.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만들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3주 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선물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3D 프린터하고 새로운 산업 방식을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실제 미국에 있었던 예입니다. 학생들 생각을 읽고 오게 하는 리포트도 3주 정도 줘야지 되는데 집차 만드는 3주 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의료 분야가 또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턱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쪽이 다 녹아난 어떤 분이 계셨는데 티타늄으로 이 사람 턱에 맞게 이게 일정 부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티타늄으로 제작해서 실제 이식해서 수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티타늄이 왜 이렇게 인체에 사용할 수가 있냐면은 단단한 금속일수록 반응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체에는 반응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인체하고. 인체에 항상 혈액도 있고 모든 게 있는 화학 반응을 하는 곳인데 티타늄으로 사용하면은 그 반응이 안 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쓸 수가 있고 티타늄은 가공이 어려워요. 단단할수록 반응을 안 한다는 철학적인 말 같습니다. 화학적인 거죠. 그래서 인공뼈 제작에 과거까지는 인공뼈 제작하는데 금형 뜨고 뭐하면 막대한 수술비가 들어서 일반인이 못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 사람용으로 설계해서 바로 찍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술비가 현저하게 절감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해준 게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나 성형외과에서 여자 얼굴을 깎았을 때 실제 CT 촬영해서 이 여자 턱을 갖고 왔는데요. 그 턱에 실제 실물을 프린터로 찍어주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깎아서 이제 다시 보여주는 경우나 아니면 뭐 샴 쌍둥이라고 머리 2개 붙은 애들 재미를 넘어서 섭득합니다. 생후 6주 된 아이들 초음파 사진을 초음파 보면은 우리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걸 실제 입체로 만들어서 유리에 넣어가지고 준 서비스라고요. 레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단층으로 찍었기 때문에 3D 프린터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적층으로. 그러니까 적층으로 찍은 걸 적층으로 찍어내니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죠. 원리 자체는 비슷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임플란트 같은 경우로 티타늄으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안의 구조에 맞춰서 그 임플란트 자체를 이렇게 기성품 안 쓰고 깎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간 이식하거나 심장 이식할 때 아니면 혈관 이식할 때 누군가 주지 않으면 시간이 늦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실제 간 모양을 찍었다는 얘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적용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 인공장기를? 예, 인공장기도 인쇄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구현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전 이제 어떤 가정 베이스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AS를 주로 받는 자동차나 가전 제품 여기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AS 받는 데 가면 연도별, 연식별, 그리고 뭐 모델별 잔뜩 보관하고 있죠. 그런 부품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품의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찍어내서 찾아오면 필요하면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구형 자동차에 대한 AS를 못 해준다라든가 구형 자동차라서 가격이 비싸다라든가는 과거에 재고를 안고 있었던 것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진다면 어느 제품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S 하는 공장이 아주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그 도요다의 지트 기법이니 해서 뭐 여러 개 그 재고 관리 기법을 연구했는데 하루아침에 머쓱하게 된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향후 그렇다는 얘기죠. 생산 공정에서 또 우리가 보면 이건 또 다른 측면의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에 또 상당한 변화가 있겠어요. 예. 3D 프린터를 갖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선진국의 공장이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다시 온다는 가장 큰 이유가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조립 공정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아웃소싱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품은 3D 프린터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제품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박스 같은 경우 간단한 거는 실제 앞으로는 기아 박스 같은 경우도 조립 안 하고 축하고 기아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을 지지하는 곳하고 베어링하고 축하고 이런 게 각각 사실 따로따로 지금까지 조립을 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공간되는 부분은 서포터라는 걸 사용해서 그 같이 찍었다가 공간 부분만 따로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찍고 난 다음에 후처리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 이유가 부품이나 이런 거의 대량 생산도 선진국에서 기계로 하면은 동일한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그 후진국으로 갔었는데 더 이상 뭐 그럴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뭐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조업을 돌아오게 하겠다. 실제 뭐 최근에 그 미국 제조업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좀 더 그 확산되면 정말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다시 과거의 그 1960년대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에 자동차 공장에 로봇가 예전에 나왔을 때 로봇이 자동차를 공장을 엔지니어를 대신해서 그 조립을 할 거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실제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뭐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3D 프린터로 그 자동차 공장이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장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품을 가공할 때는 자동차 공장이 A라는 부품으로 쫙 깔려야 되거든요. 근데 A라는 자동차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동일한 공정만 쓰면 동일한 기계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만드는 공장하고 찝차 만드는 공장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나타 만드는 공장이나 찝차가 만드는 공장이나 같을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유통혁명도 좀 크지 않겠습니까? 뭐 물류라든가 또 이른바 그 매장이라든가 뭐 요즘 뭐 무슨 대형 양판점 이 방송 들으면 요즘 그 개그맨 용어로 참 당황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이 과거의 이제 상품 개념이 음반 시장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노래를 듣기 위해 가지고 레코드 사고 CD를 1000만 장씩 팔았어요. CD 마이클 잭슨 뭐 CD 같은 게 1000만 장 팔렸는데 요즘은 아무리 유명해도 1000만 장 팔리는 CD는 없어요. 왜?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CD라는 매체를 통해서 들어야 됐거든요. 하드웨어가 있어야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MP3가 나오면서 이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유통이 컴퓨터 파일로 됐듯이 앞으로의 상품의 정의는 전부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컴퓨터 파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이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에서 기아는 그냥 기아 모양을 갖고 있는 컴퓨터 파일만 있으면 그거로 3D 프린터만 있으면 그게 금속으로 찍든 뭐 티타늄으로 찍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이제 산업은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인이 원하는 소량 생산. 예를 들어서 뭐 인디 뮤직 하는 사람, 뮤지션이 뭐 10만 장 팔듯이 내가 원하는 자동차 10만 개를 팔아도 이제 그 채산이 맞는 그런 형태의 산업 구조로 바뀌겠죠. 그 가장 큰 근거는 상품이 디지털화된다는 그런 거에 근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또 걱정하시고 이러다가 나쁜 마음 먹고 무슨 흉기나 뭐 총기 같은 것도 디자인해가지고 찍어내면 어떡하나 그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거는 양면성 있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야누스적인 양면성 때문에 나쁘게 쓰는 선과 악이 있듯이 지금 뭐 총을 3D 프린터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찍은 적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찍으면 뭐가 장점이냐면은 검색기 통과할 때 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맨 끝에 화약을 터트리는 고리인가 뭐 그 부분은 철물점을 가서 못 하나만 사면 돼요. 때리는 거. 그리고 그러면 플라스틱을 어떻게 총이 발사되냐? 녹을 거 아닙니까? 설명하시면 안 되겠는데. 이 부작용은 나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래서 총을 만들 수도 있었. 총을 만들어서 실제 미국에서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한국 경찰청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환경하고 같이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유권 해석이 내려졌냐면 유사 총기 제조는 법에 의해 가지고 2년 6개월형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거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또 뭐 저희 방송도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D 프린터의 그 개발 보급 수준은 현재 우리나라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그 수치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하면 2.3%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 2.3%가 근데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면 좋은데 한국은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어 있냐면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 쪽에 육성 정책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뭐 5억, 10억 정도 되니까 그거를 쓰기 가장 좋은 장비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실제 필요한 모급 만드는 업자들은 영세예요. 그래서 이걸 살 형편이 안 되고 2.3%가 대부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는 별개의 상황이 돼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쨌든 사주니까. 그러고 거의 안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있고 그럼 이제 가정하고 소규모 업장에서 쓸 수 있는 프린터가 이제 저희가 만든 건데 그거는 일반인 학교 연구소 같은 곳에 한 1000여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외국 거 빼고 한 300 몇십 대 정도 팔았고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에? 최근에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에서 가져오더라도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교육이 되면 쓸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세팅하고 교육이 초반에 안 되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가 컴퓨터 처음 배울 때 가서 배우고 오고 그랬습니다. 메이커에 가서. 그 단계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S를 과거에 이제 저도 컴퓨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스의 프롬프트라는 거나 윈도우의 커서라는 거를 얘기하면 화면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기계를 보고 막 찾아요. 예전에 초창기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도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단계는.
지금 일본, 미국이 좀 많이 앞서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 오류로 조금 한 발 늦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가 그냥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구한말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국한해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그런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관군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곽재우 장군이나 김구 선생처럼 의병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니까 일단은 정부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